여러분, 미국 CEO들 연봉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그냥 많은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늘을 뚫을 기세로 올랐거든요? 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핵심 숫자부터 딱 보여드릴게요. 1970년대만 해도요, CEO는 일반 직원보다 한 30배 정도 더 벌었어요. 뭐 이것도 많긴 하죠. 그런데 지금은요? 상상이 가시나요? 무려 400대 1입니다. 400배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믿기 힘든 변화, 대체 뭘로 설명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계산은 간단해요. 직원과의 격차 자체가 10배가 뛴 겁니다. CEO의 상대적 보수가 그냥 오른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10배나 증가한 셈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대체 왜 10배일까? 그러니까요, 정말 간단한 질문이죠. 도대체 왜? 자,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이 있죠. 혹시 CEO들이 옛날보다 한 10배는 더 유능해진 거 아닐까요? 뭐 생산성이 10배 늘어서 그만큼 더 받는 거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보세요. CEO 연봉은 정말 로켓처럼 하늘로 쏘아 올렸는데 정작 회사 실적은 글쎄요. 그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봉을 10배나 올려줄 만큼 회사가 10배 더 좋아지진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죠. 아니, 심지어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960년대만 해도 미국 기업들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세계 최고였어요. 그냥 짱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물론 소프트웨어처럼 아직도 막강한 분야가 있긴 하지만 예전 같은 압도적인 모습은 솔직히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는데 CEO 보수 격차만 10배가 뛴 거예요. 그럼 혹시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아닐까요? 다른 잘 사는 나라들도 다 이렇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근데 자료를 보면요. 답은 명확하게 아니오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다른 선진국들이랑 비교하니까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독보적인지, 아니 좀 이례적인지 한눈에 보이죠? CEO랑 직원 임금 격차가 독일이나 일본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이건 그냥 미국이 유독 튀는 겁니다. 숫자로 콕 집어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우리 생각에 경영자들 돈 많이 받기로 유명한 독일이나 스위스 있잖아요. 거기보다도 미국 CEO들이 2배 이상을 더 받아요.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하면요. 이건 정말 스톡옵션까지 다 포함하면 차이가 무려 20배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수배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미국 회사가 일본 회사보다 정말로 20배나 더 일을 잘하고 20배나 더 효율적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보수와 성과의 연결고리가 그냥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과도 아니고 글로벌 트렌드도 아니라면 도대체 진짜 이유는 뭘까요? 자료는 그 답을 바로 시스템 그 자체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소위 말하는 부적절한 동맹이라는 게 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시스템의 핵심에는 바로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경영 철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회사의 길고 긴 미래, 뭐 10년, 20년 뒤를 보는 게 아니라 당장 단기적으로 이익을 내고 주가를 띄워서 주주들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아주 기가 막힌 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자, 보세요. 첫째, CEO가 어떻게든 단기 주가를 확 끌어올립니다. 둘째, 그럼 단기 투자자, 즉 주주들은 신나서 돈을 벌죠. 셋째, 돈 벌어서 기분 좋은 주주들은 우리 CEO 최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승인해줍니다. 넷째,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체력이나 미래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상이죠. 서로 윈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이상하죠? 바로 이겁니다. 자료에서는 이 관계를 아주 강렬한 표현으로 부르는데요. 바로 경영자와 단계주주들 간의 부적절한 동맹이라고 말이죠. 서로의 단기적인 이익이라는 공통분모 하나로 똘똘 뭉친 아주 깨기 힘든 카르텔 같은 거죠.
그리고 이 동맹,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심지어 CEO가 회사를 망치거나 실패했을 때조차도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시스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성과랑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돈벼락을 맞는 방법들 한번 보실까요? 이런 걸 보통 황금 퇴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종류도 다양해요. 애초에 계약서에 엄청난 액수의 퇴직금을 박아놓는다거나 실적이 나빠서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수십억 원을 챙겨나가는 황금 낙하산 같은 거요. 심지어 회사에서 빌린 돈을 그냥 탕감해주기도 하고 이사회가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전별금이라고 두둑하게 챙겨주기까지 합니다. 정말 밖에서 보면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아까 봤던 400대 1이라는 격차는 또 우스워집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요, 스톡옵션 같은 걸 전부 다 계산에 넣으면 CEO와 직원의 임금 비율이 최대 1100대 1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해요. 1100대 1. 정말 엄청나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보상 구조들이 밖에서 보기엔 정말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단기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시스템의 안쪽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논리적인 결과물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미국 CEO들의 천문학적인 연봉은 단순히 그들이 일을 더 잘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단기적인 이익만을 쫓는 특정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맹목적으로 쫓는 단기적인 가치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그 진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